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미항을 떠나 항해하던 바울이 겨울을 보내고자 했던 곳 베닉스. 하지만 선장의 반대로 베닉스에 정박하지 못하고 결국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항구를 품은 곳, 그곳에서 만난 아담한 교회들과 역사 깊은 유적들까지. 베닉스를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2박 3일간의 가우다 방문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우다를 떠나서 이제 베닉스로 갑니다. 예. 이번에는 렌트한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작은 보트가 아닌 이렇게 큰 배가 와야만이 떠날 수 있어서 이제 드디어 이 배를 탔고, 이게 이제 바로 베닉스로 가지 않고요.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그레데 해안을 여러 것을 통해서 스파키온으로 갔다가 스파키온에서 차를 두고 다시 이제 작은 보트로 베닉스를 가는 여정입니다. 가우다 어땠어요? 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올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고요하고 좋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렇게 문명을 좀 뒤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는 분들이 찾는 관광객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우다라기보다도 정말 사람이 한적하고 좀 조용한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차분하고 뭔가 이제 인적이 뜸한 곳에서의 생활을 이제 원해서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배를 타고 일단 그레데 섬으로 가죠. 미항을 떠난 사도 바울의 배가 이 가려다 하고 한 곳이 베닉스입니다. 베닉스는 겨울을 나기에 아주 적당하다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레데 해안이 다 산악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요 부분만 저렇게 평풍처럼 바람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베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굉장히 바람이 산에서도 내려오고 또 바다에서도 몰려올 때에 저렇게 아주 저 부분만 이렇게 평풍처럼 바람막이를 하는 곳, 저곳이 베닉스. 미항에 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에 와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었죠. 이렇게 지형을 보니까 정말 베닉스가, 이래서 베닉스라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던 배가 바로 베닉스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 이렇게 들러서 드디어 차를 이제 스파키온에 대고 다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요, 굉장히 파도가 거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북풍도 있고 또 바닷가 쪽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도 있고 해서, 보시죠. 이 파도 치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이 그레데 남쪽, 바로 그러시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북풍을 맞아서 유라굴라 풍랑으로 이제 가우다 남쪽으로 밀려갔는데, 가우다 섬에서 나와서 이걸 로멜리에서 이 배로 갈아타고 스파키아로 갑니다. 물론 이 작은 배는 택시처럼 얼마든지 오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렌트한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꼭 이 차를 실을 수 있는 큰 배만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고, 이 그레데 섬이 그만큼, 예. 이야, 파도가 오늘 엄청 쳐요. 아, 저게 파도였어요? 예, 9월에도 이러니 와! 사도 바울 시대를 파도를 이렇게 만났어요. 네. 뭐 유라굴라 풍랑을 생각하면 이 거친 파도도 정말 볼만한 곳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차를 얼마나 이렇게 이동이 많은지 아주 한 번에 쫙 떼고 쫙 이렇게, 예. 예, 자기를 보면서 쭉 뒤로 대라. 자, 이제 차를 대고 이제 가판으로 올라갑니다. 예. 요렇게
뭐 이제 지중해 배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속성을 알고요. 이 성지가 좋다 이 편을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직접 배낭여행처럼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레데를 찾는다. 또 그레데에서 가우다까지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레데 섬의 남쪽 그 해안에 우리가 이제 라세아, 미양, 베닉스, 팔레오, 초라, 또 로멜라, 네, 또 루투라. 사실 루투라가 이제 베닉스로 추정하는 장소이지요. 이제 오늘 어쨌든 오늘 목표는 루투라에까지 가서 이제 한밤을 자고 보내고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베닉스를 이제 탐방합니다. 네, 이 그레데 섬이 섬이지만요.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그런 북풍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배는 이렇게 이제 스파키온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 계획은 이 스파키온에서 차를 내려서 파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케이. 야, 오늘은 배를 3번째 갈아타고 드디어 베닉스로 갑니다. 이 스파키온에서 베닉스까지는 막 20분, 30분 정도 수시로 이제 한 4유로 내고 가는 택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합승 배도 있고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뭐 한 40불 정도의 단독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제 파도가 심했잖아요. 좀 은근히 겁이 났는데 정말 이 파도를 이겨가면서 결국은 루트라에 한 30분 만에 우리를 데려다 줬습니다. 자, 이제 떠나고 있는 스파키온. 오늘 그 바울이 정박하려고 했던 베닉스로 가는데요. 와, 이 파도가 엄청나네요. 무언가를 이거 보시죠. 잡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그러면서 은근히 겁이 나는데 야, 이렇게 한 40-50불을 받고 이 파도를 이겨가면서 돈을 버는 이 수상 택시들도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항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고 바로 이곳이 로투라라고 해서 베닉스의 가장 유력한 장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려 했던 베닉스인 로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로투라를 방문을 하면 이제 잠시 방문을 해서 한 2-3시간 보고 계속 이제 택시가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좀 잠을 잡니다. 예, 뭐 다양한 바울의 이름을 가진 숙소도 참 많고요. 네, 인터넷으로 예약한 집을 찾아서 왔고요. 뭐 급하게 예약을 했으니까 그냥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뭐 전망은 바닷가가 아니고 이제 산 쪽이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로투라에서 역사적인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고요. 밤을 맞이했습니다. 산책길에 로투라에 정박돼 있는 배. 이 날이 또 하필이면 추석이었어요. 네, 보름달 그리고 아침을 맞이한 로투라의 모습을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바로 이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정박하려고 했던 이 베닉스의 아침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베닉스에서 산을 넘어 그 다음으로 가면 또 실제 베닉스라고 이름을 가진 베닉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양쪽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두 항구 로투라와 포에닉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답사를 하는데 자, 로투라에 교회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묘비 같은데 1895년에 이미 근데 오랜 역사를 그랬대요. 가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베닉스에 이미 교회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로투라를 이제 보고 계시고요.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보인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들여다본 로투라에 있는 교회.
예, 아담하죠. 특히 이 그리스는 이제 정교회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여행 중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는 또 그리스 여행의 아주 좋은 면입니다. 예, 교회 뒤편에 이렇게 이제 오래된 올리브나무, 예, 조금 전에 이제 방문했던 가우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산을 올라가서 이 로투라를 떠나서 이제 포에닉스라고 하는 베닉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항구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곳을 우리가 깔리메라. 시작합니다. 예, 깔리메라. 아침 인사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산을 올라가야 이 베닉스의 옛 마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투라를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가면 포에닉스. 네, 이렇게 안전하게 로투라에서 포에닉스로 오가는 편말이 있습니다. 베닉스. 그러니까 이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고 로투라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서남쪽을 향해 있고 동남쪽을 향해 있는 어쨌든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을 베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베닉스는 하나의 항구가 아닌 양옆에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항구를 하나로 베닉스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로투라에서 산을 올라와 보니 이렇게 요새 성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체를 한번 가보면 어쨌든 베닉스의 오래된 마을 또 유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훨씬 후대에 이제 이 산 언덕 위에는 이 베닉스의 고고학 유적지가 펼쳐져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이 건물은 오스만 제국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 베닉스는 접근하는 길이 그레데 섬 안쪽에서는 어렵고 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리비아 해를 오가는 배들이 정말 풍랑이 심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둘러가는 항구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배가 안 거죠. 한번 둘러보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 때에도 이 베닉스의 역할은 이제 지나가던 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원래 이제 로마는 11월에서 3월 달까지는 이 지중해 항해를 금지시켰는데 요새가 있어요. 예, 로마는 이제 곡물선과 군 이제 출동하는 선박은 허용을 했고요. 또 마침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탄 배가 이제 곡물선 알렉산드리아 호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한적하게 이제 염소와 양을 몇 마리 치우는 아주 한적한 곳이고요. 예, 이제 9월인데도 나의 페이버릿 쿠키. 이거 잠깐 한 20분 올라오는데도 땀이 비오듯 흘러요. 성질합선은 젊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래된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냥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한때는 그래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 정말 한적하더라고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염소가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오스만 제국 시대 유적 옆에 또 하나의 이렇게 지하 물 탱크 같아요. 그래서 이곳 지하 탱크에 있는 물을 이제 빗물을 받은 거겠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양을 먹이는 물 탱크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렇죠. 이제 빗물 아니면은 바닷물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살려면은 빗물이라도 받아서 잘 앙금을 가려친 다음에 먹어야겠죠. 이 로투라에서 산을 하나 넘어오면 아예 베닉스
라고 이름 붙여진 옛 항구입니다. 왼쪽에 로트라라는 항구가 하나 있었고 다시 산을 넘어서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포에닉스라고 하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이 미항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곳 베닉스로 와서 겨울을 나려고 출항을 했다가 마침 불어닥친 유라굴라 풍랑에 의해서 이제 가우다를 의지하면서 저 리비아 해를 통과해서 멜리드를 가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오려고 했던 베닉스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그러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베닉스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예 이곳은 이 항구 이름조차가 베닉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서면 이렇게 마주 보고 있듯 로트라라고 하는 항구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베닉스는 바로 이 인근입니다. 지금 베닉스에는 이렇게 아담한 옛 항구와 게스트하우스 몇 채가 있는 정말 한적하고 아담한 곳이죠. 예, 이제 스파키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상 택시가 수시로 거의 30분, 1시간마다 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적하게 지내다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요렇게 올드 포에닉스. 예.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베닉스를 찾아서 로트라와 이렇게 포에닉스 두 항구를 하나의 베닉스로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 로트라와 베닉스를 오가는 또 이렇게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미항을 떠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제 베닉스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다 했던 사도 바울의 배는 오히려 가우다 남쪽으로 밀려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려 했던 오늘날의 베닉스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 성지가 좋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적하고 지금은 정말 아주 조용한 곳,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해안들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수영도 하고, 정말 이 그리스는 정말 많은 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이 조용한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에닉스 항구 뒤쪽에 교회가 있어서 또 한번 와봅니다.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 도로 열려 있는 곳도 있고 닫혀 있기도 하고, 여행 중에 조용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과의 묵상, 하나님께 기도, 또 찬양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지중해의 그리스에서 누릴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로트라와 포에닉스를 이렇게 가로 이렇게 나뉜 곳에 이 또 유적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는 올리브 나무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배가 불룩 나와 있어요. 그레데는 올리브 나무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뭐 수천 년 된 나무도 있다 그리고 올리브 생산이 최고인 섬인데, 여기는 이게 특징 같아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밑에서 중간쯤에 볼록 이렇게 배부른 것처럼 불렀다가 이렇게 자라요. 아마 이렇게 형성되는 기후적인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대로 아주 그 다양한 험한 이 기후로 인해서 나이테를 잘라보면 정말 예술가 같은 나이테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쪽 포에닉스에서
이렇게 요 사이에 로트라 사이에 유적이 있어요. 이렇게 올드 포에닉스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예,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지만 이미 로마 헬라 시대 때의 이 베닉스의 군사적 요새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로마식 벽돌이 보이깁니다. 보면 아주 로마 비잔틴 시대 때의 전형적인 벽돌과 이런 대리석은 여기 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나 비잔틴 시대 때, 심지어는 이 오스만 제국 때까지 이곳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을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이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바로 이곳 이 베닉스에서 겨울을 날려고 했던 거 보면 역시 로마의 영지였었고 로마 시대 때에 이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계속 좀 더 돌아보는데요. 예, 유적이 많아요. 이렇게 창고였던 유적도 있고. 시설과 마을. 예. 사실 이 거대한 지중해를 오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섬들이 이제 구브로 섬이라든지 그레데 섬이라든지 또 멜리데 섬,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아름다운 이 교회 하나가 이렇게 로트라에 있어서 예, 아마 사진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무덤이었더라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 바다를 향해서 이곳 베닉스의 무덤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2001년, 2016년 보니까 최근까지 이렇게 무덤이 생겼네요. 그래도 이곳 옛 베닉스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죽어 묻힌 무덤이 있고, 자 이렇게 다시 로트라. 예, 어쨌든 우리는 공이 사도 바울이 미양을 떠나 가려고 했던 베닉스를 이렇게 오늘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좀 더 오니까 여기에 또 요새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요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트라 항구 이렇게 지키는 요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가는 배들을 지킨 거죠. 네, 우리가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성경 66권의 땅을 찾아서 구석구석 소개하고 있는 성지가 좋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베닉스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옛 그 베닉스는 지금은 이제 한적한 휴양지이고요. 스파키온에서 수상 택시를 오가면서 정말 일광욕도 즐기는 그러한 한적한 해수욕장의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배낭을 메고 사도 바울의 땅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